이제 섹터 테마 종목 매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장 아직 여전히 50% 이상 중기 단기 다 가지고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는 어쨌든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서서히 저점 맥이 좀 보이실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잘 버텼던 LG 엔솔 이런 거는 지금 저 목표 방향도 좀 비중 많은 분이 아직 계시는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LG 엔솔 같은 거나 뭐 포스코 홀딩스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요번에 장 빠질 때 사실 좀 버텼죠. 어떻게 보면은 빠질 때 남들 뭐 중소형주 30% 40% 빠질 때도 있었는데 얘들은 뭐 오히려 플러스 났거나 뭐 10% 내외로 잘 버텼던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장이 지금 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종목단 변하면 이거를 덜 빠졌으니까 팔고 좀 더 빠른 탄력 좋은 종목으로도 교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개인분들 중에 야, 그냥 들고 있어 뭘 매매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했던 우리는 순서나 이 속도를 많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매매를 살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째 2차 전지 흐름이 지금 반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본다 보시면 되고, EQ오닝 앞에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또 2분기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살 수 있는 6월 달에는 이번 6월 달에는 어닝 쪽이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로 또 매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저께인가 목요일날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외국인들 다시 많이 사면서 올랐고 2, 3일 지금 흐름이 괜찮은데 미국 IRA 보조금 관련 지금 1분기 실적 보시면 그 LG 엔솔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 이득에서 도움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할 때 미국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에 대한 이 캡이라죠. 머리에 쓰는 캡이 뭐냐면 보조금도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할 때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캡이 일단 없어지는 쪽으로 그 나왔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좋은 거죠. 물론 아직도 세부 사항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도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는 좋다. 여전히 성장은 확고하고 수급이 좀 풀려가 있는 과정이다. 아직도 조금 더 풀렸어요. 에코프로 같은 게 보면 그렇게 잘 가던 미친 듯이 올랐던 에코프로인데 요 근래 오히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좀 약하죠. 아직도 개인 수급이 좀 꼬여서 그래요. 제가 표현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그냥 개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신용 비중이라든지 개인들 매매가 좀 줄고 있어서 흐름 자체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거창하게 말씀드렸던 AI 성장 스토리 태동기 관련된 반도체는 자, 이렇게 보세요. 분명히 1990년대 인터넷 나오면서 인터넷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걸렸죠? 한 5년, 7년 걸렸잖아요. 물론 지금 그렇게 제가 AI가 걸린다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스마트하고요. 매매들이 상당히 신속합니다. 또 테마도 되게 빨리 돌아요. 그러다 보니 오래 걸릴 건 아니지만 실적이 나왔던 엔비디아를 보면서 이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투자나 정시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또 나오면 야 그러면 엔비디아 쪽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디램이나 하이닉스나 이쪽도 언제 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서 실제로 이 고급되는 GPU 말고 진짜 얼만큼 우리가 우리 한국 반도체 갖고 있는 그 디램의 수요가 몇 프로나 돼?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야 AI가 그렇게 치명적이라는데 이렇게 빨리 규제 없이 가다가 정말 인간에 위협되는 그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 올 수도 있잖아. 뭐 그런 뉴스가 사실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큰 스토리는 잡았는데 실제로 뭐가 더 좋아? 얼마나 더 좋아? 이거 뭐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보다 되게 빠른 겁니다. 실제로 이제 2020년부터 뭐 테슬라 급등했지만 실제로 전기차 관련 테마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있었어요. 2017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가면서 정말 수혜를 받고 핵심되는 종목으로 좁혀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AI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큰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과정이 좁혀지는 게 필요하고 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는 수혜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은 몇 프로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인 디램이나 낸드나 이쪽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훈풍은 우리나라 하반기부터는 올 거라 봐요. 정시가 선반영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사고 하이닉스 사는 이해는 되시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순환이나 시소탕이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지표를 미국의 엔비디아, 대만의 TSMC, 우리나라 삼전 한익을 다 보면서 마이크론 보면서
이 선순환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 크게 봤을 때는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수,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주 갖고 있으면 되는데 매매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소부장 이런 것들 매매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2차 전지에 개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간 게 이 수급이 꼬여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개인들이 사실은 파박 튀기 때문에 탄력은 좋게 만드는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반도체가 또 쉬게 되면 2차 전지로 그 탄력 지금 개인들이 들어가서 이 근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동차는 제가 2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소부장 부품주는 제가 몇 개 빼고는 보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작아요. 예, 보지 마시고 기준은 여전히 현대차랑 기아입니다. 근데 2주 전부터 조금 출렁거리죠. 예, 외국인이 사다가 지금 좀 덜 사고 좀 파니까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차 기아차는 조금 쉴 것 같아요. 예, 급할 거 없습니다. 많이 빠지게 되면 그 뒤에는 사실 분은 계시겠지만 굳이 지금 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조금 더 보시고, 이 세 개 중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조금 말씀드렸던 단기 등락이 있고 자동차가 좀 쉬면 2차 전지는 수급 쪽으로도 괜찮죠. 타이밍상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엔터는 JYP나 이제 YG만 보면 되는데 얘들도 사실은 외국인이 매수 주체죠. 예, 근데 실적이 워낙 또 좋게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월달 실적이 나올 거고 좋게 보겠지만 이것도 뭐 계속 가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갖고 있는 분들은 들고 있지만 사는 것들은 여전히 제가 공식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바이오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바이오는 대형주 위주로 보고 개별주만, 우리 비보존 있는 것처럼 개별주만 보고 있는데 비중 많이 늘릴 필요는 없어요. 바이오에 대한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이오의 환장이에요, 솔직히. 분명히 갈 텐데 예전처럼 제로금리 아니고 하반기에 금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팡팡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비중은 아직 당장 실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우리 개별 우리 그 갖고 있는 거 있죠. 그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도 올라온다 하는데 아직 저는 그렇게 썩, 중국이 올라오고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조금 회복이 되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 주력은 아니라 봐요. 자, 로봇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주도 좀 올라갔지만 올라갔다 위에서 또 매물도 맞죠. 그래서 아직까지 탄력 자체가 떨어지고 그냥 기준 중에서 2차 전지가 지금 제일 낫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회복되고 반등을 주고 어디로 갈지 그런 걸 보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매매했던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LG엔솔은 지금 아직 비중 많은 데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는 중기주로 뭐 기본 포트 깔아드린 데 있는데 LG엔솔이 시총 2위고 크니까 또 개인분들이 사기 좀 쉬우시잖아요. 근데 엔지엔솔은 사실은 우리 조정 받았던 한 달 반 동안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홀딩하고 잘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전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그 자동차 샀듯이 외국인이 매수가 다시 확 돌아주면 제가 말했던 60만원 돌파되고 날아갈 수 있는데 시총 2위나 되고 시총이 130조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또 얘들이 컨트롤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600에서 돌파가 안 되고 하면 조금 머물 수도 있죠. 물론 들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잘 버텼기 때문에 요거랑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참 외국인들이 안 사요. 제가 사드렸을 때는 사드린 방에서는 외국인이 사상 최대로 지분율이 낮거든요. 10년 동안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팔아요. 그 내 생각보다 조금 더 파는 거죠.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39%까지 떨어졌어요. 보시면 이게 빨간 게 한 54%, 5%까지 갔었거든요. 2014년도도 55%, 55%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보시죠. 근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올해들 급격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엄청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개인들이 붙었죠. 주가는 올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덜 팔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오르는 거야. 얘도 분명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보는데 외국인 지분이 조금 변화가 생기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잘 받쳤고 이번 조정기에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판단할게요. 놔두면 분명히 괜찮은 주식인데 좀 빠른 게 있으면 비중 조절하든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 제가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신규로 지금 방에도 드린 데 있는데
19만 원대 중반 제가 말씀드렸어요. 19만 원 중반. 저번에 한번 빵빵 가서 이게 16만 원짜리 20만 원 바로 갔던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또 갈 거라 봐요, 이번에. 여기서 지금 한 10%는 쉽게 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그 SK온에 대한 그다음에 올해 적자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흐름 때문에 저희는 좋게 보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자,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가 있는데 이쪽이 코스닥 2차 전지입니다. 이제 코스닥이나 종목단으로 조금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정말 탄력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죠. 우리는 위에서 팔았습니다. 좀 팔았다가 요때 다시 조금 다시 사들였어요. 그래서 뭐 사들였던 단기로 된 거를 뭐 팔지 안 팔지 모르겠지만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 요것도 수급 풀리면 괜찮아질 거라 봐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전용이죠.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양극재 쪽입니다. 포스코 퓨처 많이 올랐죠. 그다음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전, LG화학도 있는데 LG화학은 지금 좀 떨어져 있고 일단 포스코 퓨처에는 에코프로 BM이 있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얘는 올라가면 저는 28, 8, 9만 원 간다 봐요 이번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고점 부근에서는 아니겠지만 28만 원 내외까지 간다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흐름 좋게 보고 있어요. 단기로 사는 거는 보유하세요. 그 위에서 제가 뭐 단기로 팔아댈 수도 있는데 포트 조정 준비란 거는 매매는 너무 심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포스코 퓨처 방금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계열사도 그렇고 포스코 쪽 양극재를 담당하고 음극재도 담당을 했어야 합니다. 또 금요일날 또 수주 또 엄청 큰 거 받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라가면 곧 신고가 돼요. 40만 원 넘어가면 전고점. 우리 위에서 팔았는데 요번에 좀 샀죠 다시. 사고 샀는 게 이미 한 20% 수익 났습니다. 하지만 단기 안 하고 조금 더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에 근처 가면 제가 판단해 드릴 텐데 전체로는 아직 좋습니다. LNF가 조금 지금 느렸죠. LNF는 제가 포스코 테슬라 향이었는데 이게 나 LN이 이거 치는 게 너무 싫어. 네, 맞습니다. 코드번호 외워둔지 해야지. 지금 이번에 반등 같이 많이 빠졌어요. 같이 많이 30만 원대 중반에서 20만 원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빠지고 지금 다시 20만 원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기본은 갈 거예요. 어쨌든 실적도 좋아지고 양극재 중에서는 제일 쌉니다. 제일 싼 밸류가 제일 싼 회사이기 때문에 반등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는 걸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HPSP를 추천을 이번에 드렸고 싸게 산 데는 21만 원, 2만 1,000원, 보통 2만 4천 원대 추천을 드려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8,500원대 요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더 올랐을 때 사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어떤 방에 뭐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매물 맞고 조정받으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매매 살려서 매매 해드리면 되니까 어쨌든 밑에서 요번에 15%에서 한 30% 수익 났다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에서는 제가 한미반도체랑 요거 가장 관종으로 보는 거 아시죠?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조금 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매모 살릴 겸 다시 막 빠진다는 것보다 매매 살릴 겸 익절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리튬 테마 중에 미래나노텍이 있어요. 아직 미래나노텍 조금씩 남았는데 아직 있는데 금양이 지금 사실 조금 안 좋습니다. 금양은 지금 조금 맛이 갔어요. 보지 마시고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도 있는데 어쨌든 미래 반도체가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템버가 안 됐습니다. 수급 테마주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봐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보고 다시 한번 저는 시도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막 엄청 사실 필요 없어요. 아직 약해요. 약해고 요때 매수가 좀 들어왔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비중만 잘 홀딩하시면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종목당 넘어갔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에스테틱이라서 미용 관련도 말씀드린 것 중 루트로닉이 있습니다. 루트로닉이 있는데 루트로닉도 지금 전고점 부근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어쨌든 28,000원대 원래 보는데 요때 M&A 관련해서 올랐다 확 치고 빠진 적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량이 조금 쉬었는데 지금 에스테틱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중국 관련 테마도 물론 보지만 자체적으로도 워낙 피부 미용 쪽이 좋아서 다른 에스테틱이 지금 다 올라갔어요. 루트로닉이 지금 좀 덜 올라간 편입니다 오히려. 근데 저는 더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조목단 넘어오는 차원에서 더 홀딩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나 이제 구리 관련 구리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구리가 이제 아까 홍콩도 지수 보여드렸지만 며칠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반등을 주고 있고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 좀 돌려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 단에서 국제적인 글로벌 분위기 조금 바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잘 먹히고 홍콩 올라오고 혹시나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그 완화하는 게 보여지면 글로벌 기업들이 바라듯이 구리 쪽도 저는 반등을 줄 수 있다 봅니다. 어쨌든 글로벌 경제 닥터 코퍼 산업의 방향을 알려주는 구리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테마는 아직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밑에서 만약에 뭔가 의미 있는 매기가 들어온다,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섹터나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자, 종목 매매를 마지막에 투자 관련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계속 됩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도 나스닥 몇 개만 집중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몇 개 양극화 되는 것처럼 2차 전지 내에서 그다음 반도체 내에서 자동차 내에서 또 종목이 또 선별될 거예요. 예전에 갔던 게 또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또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 섹터, 주 종목 위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소외주 특히 하지 마시고 물렸던 게 혹시나 반등 좀 팔아서 빨리 주도 섹터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롱숏이라고 있어요. 기업들은 계속 그렇게 쓰고 있고 기관들도 쓰고 있는데 펀드가 안 도니까 얘들은 항상 안 되는 거는 공매도 치고 그 좋은 거는 매수를 하고 또 매매를 돌리고 있는데 개인들이 공매도까지는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서 좋은 종목으로 계속 차별화 집중하려 되는 쪽으로 투자는 계속 보시면 됩니다. 성장과 어닝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 코스닥 대형주도 수급 풀리는 과정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 개인 수급들이 2차 전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아까도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많기 때문에 물려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요. 우리야 뭐 매매 잘했지만 지금 뭐 주위 아는 지인들도 물린 분들 많으시거든. 그냥 혼자 사는 분들은. 자, 그런 분들이 지금 밑에 떨어지고 매매가 많이 줄었다가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 좋다 싶으면 또 매수가 돌아요. 그렇게 또 탄력을 살리는 거고. 자, 외국인들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먼저 샀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붙으면서 지금 탄력 붙어서 급등했었고요. 조금 쉬다가 또 외국인 또 들어오면 또 올라갑니다. 지금 반도체 지금 많이 샀잖아요.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쉴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니까 이 외국인들이 샀다가 쉬다가 틈이 되게 길어요. 얘들은. 저는 그 틈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 막 급매 막 추매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 강도나 이 수급의 어떤 주기를 보면서 제가 번갈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좋아지는 거고 외국인들 아마 제 볼 때는 내년까지도 볼 거예요. 내년까지도 보고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시총 5번에 보면 1,000억 내에 막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야 오늘 이거 상한가 나왔네 이런 거 보이실 텐데 사지 말라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건 개인분들 하면 계속 털려요. 우리 전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1,000억 내에서 개들이 벌고 2,000억, 3,000억대 올라오고 가면 그때 종목들이 또 확산돼요. 그때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것처럼 매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자잘한 이런 것들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마쳤고요. 이번 주도 잘 쉬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